시작할게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첫 번째 배우는 거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는 걸 먼저 배울 거예요. 근데 고차 방정식은 다른 게 아니라 2차를 넘어서는 있지. 3차, 4차, 5차 이렇게 차수가 높은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고차 방정식을 풀 때도 키워드가 딱 하나가 있어. 뭐냐면 인수 분해. 그래서 고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큰 기본보다 인수 분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애를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어요. x-1, 뭐 x 플러스 1, 뭐 x 플러스 3은 0이다. 어떤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를 해낸 거야. 됐니? 그럼 내가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1이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이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찾으시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3차를 넘어가는 애들부터는 뭘 목표로 잡으시면 된다? 인수분해만 해내면 내가 답을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가 있더라 이건 거야. 되니? 근데 그 인수분해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 식에다가 넣어서 식에 대입했을 때 방정식이겠죠?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뭐가 되는 애를 찾는다?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걸로 조립제법 하시면 돼요. 오케이? 올라가세요. 네. 편한 대로 치세요. 근데 나도 알아요. 설명상으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성의가 없죠.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서 할게. 몇 번을 할 거냐면 694번으로 합시다. 694번. 자, 694번이고요. 694번에 695번으로 할게요. 695번. 자, 3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이다 하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대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됐니?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조립제법을 이용해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조립제법을 이용해 인수분해를 하려면 넣어서 뭐 되는 걸 찾을 거냐면 일단 0이 되는 걸 찾아야 조립제법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됐니? 근데 그 넣어서 0이 되는 애는 요 끝에 있는 요 숫자 있죠? 요 숫자. 요 숫자의 약수들 중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수는 1이 있고 3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양의 약수만이 아니라 음의 약수. 얼른 보세요. 양의 약수만이 아니라 음의 약수일 수도 있어요. 편한데 앉아서 이거 쓰시면 그래서 넣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넣어? 일단 뭐 1 같은 걸 넣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1을 넣어보면 알겠지만 1 넣으면 1 마이너스 3 더하기 5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딱 되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넣으면 1을 넣으면 0이 되는구나. 그래서 넣어서 뭐 되는 거 찾아라. 0 되는 거 찾으라.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뭐 해라? 조립제법. 조립제법 어떻게? 자, 여기는 개수들을 순서대로 씁니다. 1,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3.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넣어서 0 되는 게 1이었지? 그래서 1로 조립제법 시작하시면 돼요. 내려올 때는 더할 거고요. 올라갈 때는 얘랑 뭐해서 곱해서 올라가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려올 때는 1 내려오고요. 올라갈 때는 곱해. 1 올라가. 그치? 내려올 때는 더하니까 마이너스이고요. 올라갈 때는 곱해. 마이너스 2 올라가. 내려올 때는 더하고요. 올라갈 때는 곱해서 3 올라가. 나머지는 얼마? 0 하고 끝난다.
요 나머지가 여러분들 0이 아니면 좀 잘못된 숫자를 고르신 거니까 어때? 숫자를 다시 찾으시면 돼요. 알겠니? 나머지가 0이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기할 거냐? 자, 이 1은 뜻이 뭐냐? 이거 x-1로 나눴는데요가 되는 거예요. 1로 조립제법 했다는 건 x-1로 나눴는데요. 됐니? 그 다음 여기는 뭐야? 몫이죠? 그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끝은 는, 여기 는 뭐야? 는 0이에요. 는 0 채워주시면 끝. 됐어? 인수분해가 이제 2차식이 됐으니까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당황하지 말고 내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x-1이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x는 얼마라는 근이 있는 거야? 1이라는 근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의 공식 써? 근의 공식을 쓰자 이건 겁니다. 근데 짝수근의 공식 쓸 수 있겠네요. x의 개수가 짝수니까. 그래서 b 대신에는 마이너스 넣을 거고요. 그래서 짝수근의 공식 쓰시면 a분의 됐어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 겁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b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1 마이너스 ac 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x는 1 플러스 이거 루트 마이너스 2죠. 얘는 루트 2i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2i랑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i랑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인수분해를 하고 질문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설명이 굉장히 스무스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이상 나오면 뭐 하자? 인수분해 하자. 여기까지 쓰시고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느냐? x는 알파는 2라고 쓰면 되겠고요.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x는 베타 풀마니까 베타는 1이 되겠고요. 맞아? 풀마 루트 감마에 감마는 2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2번 이제 그래서 유형 2번부터 이 이후로는 인수분해가 좀 특이한 애들 있죠? 그런 특이한 애들을 추가로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만날 건 유형 1번이 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애가 거의 한 80%에서 70%될 겁니다. 그래서 요 1번 확실하게 연습하시고 그 다음 잔잔바리 애들은 이제 뭐야 그 앞에 인수분해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따라오시면 돼요. 까먹은 것 같으면 지금 보면서 복습하시면 되겠네요. 되니? 자 그럼 유형 2번으로 넘어갈게요. 유형 2번. 유형 2번은 선생님이 뭐로 하지? 유형 2번은 702번으로 하겠습니다. 702번으로 할 건데 702번 하기 전에 그냥 잠깐 위에 하나만 보고 갈게요. 699번 보시면 이거 방정식을 풀어놨는데 이게 뭐 다 전개를 해보면 알겠지만 몇 차야?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 근데 아까 말했잖아. 4차면 뭐하라고? 인수분해 하라고. 근데 얘 보니까 뭐가 돼? 똑같으니까 좀 나오는 거 보여요? 그럼 뭐 하죠?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해서 선생님이랑 702번 바로 4개짜리 됐어?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세 번째 괄호가 4개 있는 꼴인데 사실 이 꼴이나 치환해서 풀어요나 사실은 똑같은 애예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아이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괄호가 4개 있는 꼴이 나오면 첫 번째는 이게 다 1차식이야. 1차식을 보면 상수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 그 상수에 합이 같게 두 개 짝을 짓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말 잘 안 나오는데 요즘엔 거의 대부분 상수의 합으로 나와요. 90%가. 근데 아주 가끔, 정말 가끔 상수의 합이 똑같이 안 세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더 짝이 안 나오는 거야, 됐니? 그런 경우에는 상수의 곱이 같도록 두 개 짝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 상수의 합의밖에 왜 만드냐? 이 상수의 합이 1차 항에 개수가 되거든. 됐니? 1차항의 개수가 같게 짝을 짓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1차항의 개수가 같으면 똑같은 모양의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거 뭐에서 풀라는 거야? 치환해서 그냥 풀라는 거야.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라고 볼게요. 702번이고요. 702번은 처음부터 보면 괄호가 4개 있으니까 상수의 합이 같게 짝을 지면
x-1이나 x-5랑 플러스 5랑 짝을 지으시면 더해서 얼마야? 상수끼리 더하면 4죠. 기억해놔요. 4가 4였던 거. 됐니? 그 다음에 x-3이랑 x 플러스 7이랑 짝을 지으면 또 상수끼리 더하니까 4죠.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더하기 55는 0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짝을 줘서 두 개 전개하시면 돼요. 됐니? 그 두 개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뒤에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이 되고요. 더하기 55는 0이라는 애가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공통되는 거 보이죠? 근데 그 공통되는 애 중에서 이 1차항 계수가 얼마야? 4네? 맞아?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합에서 나오는 거야. 합. 더한 게 1차항의 계수가 되기 때문에 합이 같게 짝을 지어라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만약에 상수의 곱이 같게 짝을 지으면 이건 뭐냐면 상수항이 같아져요. 상수항. 요 뒤에 있는 요 상수항. 됐니? 그래서 좀 다르게 치환하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치환이 나는 거. 그러면 보니까 공통 있는 모양 보이죠? x제곱 더하기 4x.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라는 걸 잠깐 a라고 치환을 하고요. 그러면 a-5, a-21 더하기 55는 0 하고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인수분해하려고 하는 거죠. 인수분해하려면 이거 좀 전개를 해야겠네요. 그죠? 그 전개를 한 번 더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6a 얘랑 곱하면 105 그럼 50 되겠네요. 마이너스 50은 0 되십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얘는 인수분해는 또 안 되는 건가? 내 계산을 잘못한 건가? 잠깐만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계산 잘못했어. 얘랑 보면 플러스 105죠? 플러스 105. 그럼 얘랑 더하면 160. 플러스 160. 미안합니다. 인수분해 돼요. 그래서 10이랑 16이랑 마이너스 해주시는 거. 결론. A는 10인 거랑 A는 16이에요. 좀 빨리 뛰어넘어도 되죠? 치환한 거 풀어주시면 x제곱 더하기 4x가 10이에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0이 0이에요. x제곱 더하기 4x가 16이에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6이 0이에요. 됐어? 근데 인수분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인수분해가 안 돼. 당황하지 말고 문제 보자. 문제가 뭐 물어봤니? 근에 공 물어봤잖아. 체크 고. 그럼 뭐 이거 인수분해 안 해도 되죠?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두 분의 곱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두 분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0. 여기서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6. 그럼 다 곱하면 이거 4개를 다 곱하라는 거잖아. 그치? 얘랑 곱하라는 얘기지 최종적으로. 그래서 둘을 곱하니까 답은 얼마? 160 하고 끝나는 겁니다. 됐어요? 가끔 되게 똑똑이들이 3차 근각계수와 관계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바로 여기서 선생님 세근의 곱은 160이에요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어요? 그냥 인수분해하셔도 풀어도 늦지 않아요. 여기가 괜찮니? 넘어갈게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이고요. 복 2차식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일단 쓰보세요. 유형 3번 복 2차식. 민찬이 너무 졸려. 민찬아, 나가서 데스크에서 종이컵 하나만 주세요 해서 거기다가 얼음 좀 가져와. 얼음이나 물 좀 떠와. 그래서 좀 마시면 괜찮을 거야. 얼른 갔다. 아니야? 괜찮아? 드시고 오세요. 네. 자, 민찬이 좀 나와봅시다. 너는 뭐? 네, 알겠습니다. 야, 예준이 왜 안 들었어? 몰라요. 네, 몰라요. 네. 쇼윈도 친구들이
해보시면 되죠. 칸이 모자라서 좀 지우면서. 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별건 아니고요. 이런 구조. 자, A의 X가 A의 X 4제곱 더하기 B의 X 제곱 더하기 C는 0꼴이죠. 차수가 4, 2 이렇게 짝수로 배정되어 있는 애들이지. 이런 걸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아니? 이런 복 2차식 같은 경우는 X 제곱을 치환해서 라지 X로 치환하시면 그냥 2차 방정식이랑 별 차이가 안 생기긴 해요. 아니? 근데 문제는 이 치환을 했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2차식 인수분해가 그냥 되는 애들이 있고요. 가능하면 그냥 하면 돼요.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됐니? 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그냥 수능 풀면 돼. 됐니? 근데 가끔 2차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2차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가 재수없게 시험 문제 나오면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요거에 좀 더 집중을 할 겁니다. 위는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식 인수분해가 안 되면 외우실 때는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면 합차 공식이라고 하죠. 그쵸? 요 합차 공식꼴을 유도할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는데 역시나 해봐야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니? 자, 그러면 선생님 몇 번 할 거냐면 703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돼요. 알겠니?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고 선생님이랑 할 거는 인수분해가 되네? 안 되는 거 없나? 네, 아마 고차 방정식에는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안 되는 애 그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랑은 706번을 해보겠습니다. 706번. 참고로 나머지는 선생님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705번도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네. 705번도 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706번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706번 보시면 자, x 4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36은 0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x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라지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6 해서 일반적인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어요. 됐니?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합차 제곱을 이렇게 적골을 만들 거라서 제곱 빼기 제곱골을 만들 건데 이 제곱은 당연히 뭐냐면 이 한 제곱 한 덩어리는 완전 제곱식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좀 특이하니까 이건 필기를 잘 해서 약간은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됐니?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 x제곱이랑 상수까지만 여기 상수까지만 데리고 오고요. 요 3x는 잠깐 옆에다가 이렇게 치워놓을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거는 얘를 뭐로 만들 거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야.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뒤에 상수가 보니까는 6이랑 6이잖아. 그럼 힘들어. 내가 새로웠어요. 고생했어요, 고생. 힘들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얼른 앉아. 지금은 에어컨 빵빵한 자리에 앉으세요. 네. 예. 뭐야? 또 허예준이야? 네. 예? 아니다. 범진이네. 미안하다. 자, 계속할게. 참고로 지금은 706번, 유형 3번 하고 있어요. 오케이? 사실 나는 오늘 보강에서 중요한 건 물론 얘네들도 중요하긴 한데 조금 이따가 오메가 있잖아 여러분들. x 세제곱은 1 이거 그게 사실은 내가 볼 때 오늘의 메인인 것 같아. 알겠지? 오케이? 왜냐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조금 설명은 금방 나가는데 이 오메가가 조금 잘못 배우면 어려우니까 오늘 오메가에 좀 힘을 줄 거예요. 아니 나 오늘 근데 근각의 소형을 먼저 해야 돼. 참고로 월요일에 한 번 정도 더 할 거예요. 월요일 한 번 정도. 월요일에는 뭘 좀 많이 할 거냐면 오메가가 주 개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요 x 세제곱은 1 할 때 이 허근 그 맨날 그지 같아라고 했던 그거 있잖아. 그걸 조금 집중력 있게 할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 제외하고 다 끝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보기차식은 완전 제곱식을 유도할 건데 선생님이 1차는 옆에 치워놓으라고 해서 이건 약간의 방법이에요. 방법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있는 상수가 6 곱하기 6 이렇게 떨어져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그래서 6이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더하기 12x가 들어가면 6 더하면 12가 완성돼. 맞나요? 그럼 12x를 넣었으니까 그만큼 뭐 해야 돼? 빼줘야 되겠죠. 근데 6만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인 경우에 더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2x가 들어가더라도 완전 제곱식이 돼요. 항상 몇 가지가 나오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의. 되니? 그럼 마이너스 12x에다가 플러스 12x를 해주시면 돼. 그래서 항상 두 개가 나오고 우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야. 되니? 근데 우리가 뭘 원한다고? 제곱 빼기 제곱. 합차를 유도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x니까는 빼기가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제곱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선택가 딱 좋은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더하면 15x지. 플러스 15x. 그럼 합차가 돼? 안 돼? 안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고른다? 위에 걸 고를 거예요. 항상 두 개 쓰고 하나를 놓으시면 되는데 한 5문제 정도 풀어보시면 한눈에 내가 뭘 골라야 되는지 보입니다. 됐어요? 선생님은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항상 두 개씩 써드리는 거고 한 번에 보이면 한 번에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됐니? 여기가 됐어요? 그래서 위에 거 선택하려고 했으니까 밑에 거 이제 쓱 지워버리는 거예요. 쓱 지워버리고 자 정리 얘네들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x랑 마이너스 12x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9x 하고 쓰시면 되겠죠. 이제 치환한 거 풀어주시면 끝나요. 치환한 거 풀면 얘는 x제곱 더하기 6이 되면서 제곱이 되고요. 요거 치환한 거 풀면 9x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합차를 유도하고 싶으니까 빼기 얘를 뭐라고 할 거냐? 3x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 숫자도 무슨 수여야 돼? 제곱수여야 해. 되니? 그러니까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뒤도 무슨 수? 제곱수가 되는 애를 선택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무슨 공식 쓰면 돼요? 합차 공식 하면 되겠죠? 합차 공식에서 x제곱 더하기 6이랑 3x를 한 번은 더 하고요. 얘랑 한 번 더 하고요. 됐니? 그 다음은 x제곱 더하기 6이랑 3x를 한 번은 뭐해? 빼주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퀄 얼마? 0. 물론 안 해주지만 좀 더 예쁘게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은 0 해서 최종적으로 요거 방정식에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이 0이 돼도 되고요. 되니? 그 다음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 0이 돼도 되고요. 여기가 괜찮습니까? 자 이제 문제가 물어본 거로 갈게요. 여기가 정리했으면 문제가 물어본 건 내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되니? 그럼 그 중에 두 개는 여기서 나왔겠지.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나와. 맞아. 시그마. 마지막 건 여기서 나왔겠죠. 괜찮니? 그리고 문제가 물어본 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시그마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한 번에 하지 말고 두 개씩 짝지시면 돼요. 얘네들은 더하면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해가 되겠지. 통분하는 과정에 베타 곱할 거고 알파 곱하면 베타 더하기 알파네. 예쁘게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쓸게요. 그럼 이거 두 분의 합, 밑에 있는 건 두 분의 곱. 인정? 괜찮아요? 그 다음 더하기 뒤에 있는 분은 통분하면 감마 곱하기 시그마죠. 역시나 통분하는 과정에서 감마 더하기 시그마로 바뀌겠죠. 그럼 역시 두 분의 곱, 두 분의 합이네. 그러니까 근각의 수와의 관계 쓰시면 답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위에서 두 분의 합하시면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3. 됐니? 두 분의 곱은 6.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나요? 얘는 감마 더하기 시그마 두 분의 합은 얼마? 3. 두 분의 곱은 감마 곱하기 시그마는 6.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6 넣고 3 넣고. 됐어? 그 더하니까 얼마? 0 하고 끝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참고로 요건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와서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배우고 나면 사실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더럽긴 하던데 그냥 하겠는데 어쨌든 있어요. 또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하다. 근각의 수와의 관계 잘 배우고 오면 사실은 이렇게 안 풀어도 풀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수분해 할 줄 아는 게 난 좋다고 봐요. 되니? 오케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또 갑자기 나오면 항상 틀리는 거니까 잘 다루시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상반방정식인데 요건 참 고민이 되네요. 네,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그 유형 4번이고요. 상반방정식. 근데 얘는 그래도 필기는 해보시고요. 알아는 두셔야 나중에 필기 좀 쉬울 거야. 근데 시험에 나오는 역사는 별로 없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방정식에서는 잘 안 나와요. 인수분해서는 많이 나오죠. 됐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인수분해 파트는 이제 끝입니다. 이게 5번 상반방정식. 이 상반방정식은 어떤 꼴이냐면 AX 몇 차로 되지? 4제곱부터 돼 있구나.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고 해서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개수가 똑같아요. B, B 됐어요? A, A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이 생긴 애들을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이 상반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 첫 단계는 요 가운데 차수 있죠? 가운데 차수인데 보통은 제곱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차수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더하기 b x분의 b 더하기 x제곱분의 a는 0이 돼요. 그러면 여기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 짝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x랑 x분의 1 짝 지어주시어서 치환해서 푸는 문제. 그래서 두 번째는 x 플러스 x분의 1 꼴을 치환해서 푸는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좀 설명은 좀 심플하게 썼고요. 여기다가 주저리주저리 써봐야 우리가 적용을 못하니까 문제 한번 빨리 풀어보고 그 다음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으로 하죠. 7번. x제 4제곱 더하기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0이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는 모양이야. 됐니? 그럼 요 차수 가운데 있죠? 요걸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x제곱으로 묶을게요. x제곱 묶으면 여기 뭐가 남아? x제곱 남고요. 여기는 5x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만 남고요. 여기는 거꾸로 x분의 5 남고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x제곱 더하기 1이 남아서 는 0이 됩니다. 됐어? 요 상태에서 짝은 어떻게 지어주냐? 당연히 x제곱분의 1을 짝 지어주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짝 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5x랑 여기 x분의 5를 짝을 짓는데 앞에다 5가 달려있잖아. 그치? 그래서 뭘로 묶어서? 5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 짝 지어줄 거야. 그 다음에 상수는 뒤에 마이너스 4가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다음 할일은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걸 a라고 치환할 겁니다. 치환.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는 a라고 쓰면 되는데 누가 조금 문제냐면 얘가 조금 문제야. 얘는 이제 a라고 쓰면 되는 거고. 됐어? 얘가 좀 문제인데 당황하지 말고 요거를 제곱해 주세요. 요거 제곱해 주시면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x제곱분의 1 맞아요? 그 다음 얘랑 곱하면 1인데 몇 개가 나와야 돼? 1이 2번 나와야 되지. 그게 a제곱. 아, 그 말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얼마나 하는 거야? a제곱에다가 1을 뺀 거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a제곱 빼기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시면 x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여기 잘 안 보이겠구나. 이 참고로 제곱입니다. 제곱. a제곱. 그래서 a제곱 플러스 5a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는 여기 마이너스 4랑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인수분해가 돼요. 1, 6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마저 인수분해 주시면 x제곱에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6 하고 인수분해가 되고요. 치환은 내가 인수분해 편하게 하려고 한 거거든. 이제 치환 풀면 끝나. 끝났어. 치환 풀면 x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빼기 1 해주세요. x 플러스 x분의 1에다가 더하기 6 해주세요. 뒤는 좀 지웁시다. 한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여기 x가 몇 개 있니? x 곱하기 x에서 두 개가 있지.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x제곱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래서 예쁘게 순서로 쓰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다시 자 여기 x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x제곱이 되겠죠? 하나가 붙어 곱해서 여기다 x 곱하면 1이죠? 여기다 x 곱하면 마이너스 x죠. 그걸 예쁘게 순서대로 쓴 겁니다. 여기다가도 남은 x 하나를 집어넣어주세요. 그럼 x제곱 되겠죠? 얘는 더하기 2 되겠죠? 더하기는 뒤에다 넣을게요. 됐니? 그럼 얘는 플러스 6x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끝. 자, 얘가 0이 되는 방법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이 0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문제 다시 읽습니다. 여기까지 쓰시고 이상한 것은 지금 얘기해 주시고 2라운드 마무리만 지을게요. 빨리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힘내요, 예준 씨. 몇 시간이요? 어? 몇 시간? 5시 한 10분쯤 끝나야 돼. 선생님도 수업을 하니까. 좋아하지 말고 이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오늘 배운 거 수술 관리가 이어서 여기서 진행이 되거든. 좀 풀고 왔으면 좋겠어. 오케이? 혹은 뭐 저기 뭐야 그 노란색 거미수학이라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 있죠? 그 거미수학 여러 가지 방정식은 양이 별로 안 많거든요. 그것만이라도 한번 쓱 풀어보고 가시면 사실 내가 가르쳐준 게 좀 많다 싶을 거예요. 무슨 너무 많이 가르쳐준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겁니다. 교과서만 풀어보시면. 여기 됐어? 자, 이제 문제 보자. 문제 보니까 하필이면 무슨 근을 물어봤니? 이런 거 잘 읽어야 된다. 동그라미죠. 실근을 굳이 물어봤다는 얘기는 가능성상 무슨 근도 있을 거라는 거야. 허근도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실근, 허근 판별을 하려면 무슨 식을 써야 돼? 그렇지, 판별식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별식을 써보면 D1 하면 B제곱하면 1,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 음수고 무슨 근? 허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탈락. 됐어? 그럼 얘는 판별식 쓰시면 짝수 판별식 써야겠네요. 3을 B로 쓰고 됐어? 그럼 B제곱하면 9, 마이너스 AC 하면 1이네. 그지? 그래서 양수라서 여기서 무슨 근? 실근인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럼 당황하지 말고 무슨 공식 쓰는데 근의 공식 쓰시면 되겠네요. X는 A분의 짝수근의 공식입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하면 9 마이너스 AC 하면 1. 요게 사실은 요 루트 안에 들어갈 예요. 판별식이. 그래서 바로 집어넣으시면 좀 더 계산이 편하겠죠. 그래서 분모 1은 의미 없으니까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8이니까 2루트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선생님 뭐 더하기 빼기 안 틀렸으면 맞아요. 됐어요? 이렇게 제일 진상인 인수분해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됐니? 생각보다 할게 시간 많이 걸리네. 자, 유형 5번이고요. 유형 5번이고요. 유형 5번에서는 다른 건 아니고 710번은 너무 쉬워서 그냥 설명만 할게요. 자, 유형 5번은 근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근이 3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체크 방정식에 근을 주면 근은 뭐 해보라고? 대입해보세요. 알겠죠? 이 대입하면 무슨 값이 나와? K가 나오고 풀리는 좀 쉬운 문제라서 선생님은 조금 아래에 711번 711번으로 합시다. 711번에 711번은 근을 몇 개 줬어요? 2개 줬죠? 그럼 대입을 몇 번 하면 돼? 그렇지. 711번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근이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를 넣으세요. 알겠죠?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3b는 0이다가 나와. 그래서 뭐 예쁘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 이렇게 정리되겠죠. 되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x에다가
4를 근이 4라고 했으니까 4를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4를 대입하면 세제곱하면 64 빼기 16a 더하기 4b 더하기 4 더하기 3b는 0.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6a 플러스 7b는 마이너스 68 하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a를 맞춰줍시다. a를 맞춰주면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32b는 플러스 32b는 16 곱했어요. 16 여기도 16을 곱하니까 얼마? 32. 그래서 둘을 빼면 마이너스 25b는 빼니까 너무 잘못 쓴 것 같은데? 잠깐만. 근이 16 마이너스 1은 4고요. 맞나 본데? 맞아요. 아 맞네. 마이너스 100? 네. 네네. 그래서 b는 얼마? 4. 당황하고 있네. b가 4. b가 4니까 a는 얼마? 6. a는 6. 이렇게 나오네. 됐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하시거나 대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나머지 한 등을 더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 A랑 B 대입해서 요건 안 할게요,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추가를 해주시면 나머지 근이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판별식입니다. 3차 방정식 근의 판별 6번 유형 6번 자 3차 방정식은 이거 몇 번을 하지? 네, 뭐 그냥 714번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블라블라가 중근을 갖다 했지. 중근. 중근을 갖는 거면 판별식을 써야 되잖아. 그지? 근데 3차 방정식에는 판별식이 없어요.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뭐 생각하라고? 인수 분해. 알았어? 최소한 2차까지는 떨어뜨려야 뭘 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럼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넣어서 뭐 되는 거 찾아? 0 되는 거 찾아.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1 혹은 마이너스 1이거나 2 혹은 마이너스 2거나 왜냐면 상수가 2k니까. 그래서 혹은 재수 없으면 k 아니면 마이너스 k를 내게 될 거예요. 지워도 되나요? 아니면 괜찮아? 이상한 것은 얘기해줘야 돼. 준거.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714번입니다. 이게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데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중근 판별 못해요. 괜찮니?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럼 넣어서 뭐 되는 거 찾으면 돼? 0 되는 거 찾으시면 돼.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여기 2k가 있잖아. 2k. 근데 여기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k고 여기 플러스 2k니까 0 되겠지. 사라지겠지. 그래서 1을 넣을게요. 1을 넣으시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k라서 지워지면 0이 딱 떨어지죠. 됐니? 그래서 뭘로 조립제법? 1로 조립제법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 하나. 3차는 근데 2차가 없죠. 당황하지 말고 2차 없으면 0. 됐어? 그 다음에 선생님은 요런 거는 분배를 미리 해서 쓰는 게 좋더라고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니? 괄호를 풀어서 쓰시는 게 굉장히 좀 편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는 얼마? 2k. 뭐 넣으면 0? 1 넣으면 0. 그래서 1 됐어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곱하기 2니까 계속 변하는 거 없이 가겠네요. 나머지가 얼마? 0이니까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요 1의 의미는 1로 나눴어요는 x 마이너스 1로 나눴어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몫이죠? 몫은 뒤에다 붙여 써주시면 되겠네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상수는 2k 그게 0이에요. 자 이걸 보니까는 여기서 x는 얼마라는 근이 나와?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근이 나오는데 오케이? 자 문제가 뭘 원했어요? 중근을 원했죠? 그럼 첫 번째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k는 0이 무슨 근을 가지면 돼? 얘가 중근을 가지면 중근인 거야. 괜찮아?
그리고 얘가 중근을 가는데 봤더니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당황하지 마시고 판별식이 얼마나 풀어주시면 돼요? 0이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짝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마이너스 2k. 그게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0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야 이게? 8k가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8분의 1 됐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건 잘 찾더라고요. 근데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여기에 1이라는 근이 있지. 그럼 내가 여기다 1을 넣어서 0이 됐어. 그럼 여기도 근이 뭐가 있는 거야? 1이라는 근이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1이면 1이 두 개니까 무슨 근인 거야? 중근인 거지. 그래서 요거까지만 놓치지 말아. 됐어? 그래서 두 번째는 x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k는 0이 5를 x는 1을 뭘로 받는 경우 근으로 받는 경우. 그럼 x가 1이 근이라는 건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래서 1을 넣어주시면 1 더하기 1 빼기 2k인데 그게 얼마? 0. 그래서 k는 얼마? 1. 그래서 두 번째 k는 1. 뭐 두 k를 곱하라고 하든 뭐 더하라고 하든 뭐 이런 문제일 것 같아.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야? 8분의 7 하고 쓰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네. 넘어가서요. 유형 7번입니다. 요건 또 필기 좀 할게요. 유형 7번. 네. 삼차 방정식 근거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얘는 어려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별표 좀 치시고요. 이게 나중에 고2 때 또 나와요. 그런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고1 때 배운 개념이잖아. 그럼 고2 때는 설명 없이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이걸 모르는 게 당연하면 이제 2학년 때부터 되게 또 삐끗삐끗 해주시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으니까 외우지. 알겠니? 자, 근데 선생님은 3차 근거계수 하기 전에 항상 2차를 함께 해요. 왜냐면 2차부터 똑같이 외우라고. 바보처럼 2차랑 3차를 왜 따로 외워? 오케이? 선생님의 지론은 3차나 2차나 식은 똑같기 때문에 같이 외우라는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봐? 가보자. 첫 번째, 2차 방정식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여기서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랍니다. 됐어요? 그래서 근거계수와의 관계가 두 근에 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 암기를 하실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으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니? 왜냐면 근이 항상 알파랑 베타로 나오는 법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한글로 외우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알파랑 베타랑 더하는 건데 그건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외우시냐면 이렇게 화살표 치면서 외우시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화살을 A에서 B로 썼죠? A가 분모, B가 분자. 그래서 A분의 B. 됐니? 근데 처음 스타트일 때는 마이너스 하고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됐나? 그 다음은 이제 뭐야? 두 분의 곱. 두 분의 곱은 알파랑 베타를 곱하라는 건데 그건 근거계수와의 관계로 쓰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화살로 외우라고 순서대로. 됐니? 처음은 2차랑 상수 1차였지? 그 다음은 이렇게 상수. 화살표 순서대로 가라고. 알았니? 이 화살표를 쓰라는 이유는 내가 언제도 똑같이 쓸 거기 때문이야. 3차에서도 똑같이 쓸 거라고. 알겠니? 그럼 2차를 하는 애가 3차를 못하면 바본 거고 3차 하는데 2차를 못하면 더 바본 거고. 됐습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계속 할게. 자, 마지막 걸 보면은 그러면 A에서 C로 화살 쐈죠? 분모는 A, 분자는 C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3차 방정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시작일 건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외울 때 조금만 주의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이게 세 개다 보니까 이게 세 근의 합, 세 근의 곱까지 똑같이 써도 되는데 가운데 게 조금 애매해.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거 보면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한 개씩 더한 거죠. 얘는 두 개를 곱해서 더한 거죠.
그래서 외우실 때 3차부터는 한 개씩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뭐를 한 개씩? 근을 한 개씩 더해요. 이런 게 됐어? 이렇게 됐어요? 예준아 뭐겠니? 마이너스 A분의 아까 내가 2차랑 같이 하라고잖아. 아이고 색깔 좀 맞춰서 해줄게. 2차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우라고 세트로 함께 외우시라고 순서대로. 됐어? 오케이? 쟤랑이랑 똑같이 하셔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2차를 하면 당연히 3차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몇 개씩? 두 개씩이라고 외우는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라는 거. 이렇게 두 개씩 곱해서 더하라는 거. 괜찮아?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데 요거는 서희가 해볼까? 요거는 뭘까 그러면? 아 잘하셨어요. A분의 C예요.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죠? 다음은 A분의 C로 가시면 되는 거라고. 눈으로 보고 바로 식 쓰시라는 거야. 알겠니? 힘들게 막 A분의 B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난 추천하지 않아요. 알겠니? 그냥 손가락으로 가세요. 이렇게 손가락.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몇 개씩? 세 개씩. 세 개씩이면 세 개를 다 곱하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럼 하나밖에 없죠. 알파, 베타, 감마. 요거는 우찬이. 맞는데 조금 아쉬워. 그렇지. 잘했어. A분의 D인데 외우실 때 처음에 마이너스죠? 다음은 플러스고요. 다음 한 번 더 마이너스. 3차부터는 순서대로 쓰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부호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정해져 있겠지만 쓰는 건 순서대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정리는 쉬우실 거다. 그러니까 됐어? 네, 문제 하나 풀어보고 혈액까지만 설명 끝낼게요. 알겠죠? 지금 7분이네. 네, 알아요. 알아. 자. 네. 자, 유형 7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 7번이고요. 718번으로 그냥 하도록 할게요. 718번. 718번은 참고로 다르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근각의수와의 관계 연습 다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알겠니? 아니다. 719번으로 하겠습니다. 719. 719. 왜냐면 718번은 빠르게 푸는 방법도 안내해드리려고. 자, 719번이고요. 자, x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은 0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랍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님이 뭘 물어보셨냐면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을 계산하는 게 3분의 2라는 거야. 됐니? 그럼 다른 거 말고 일단은 통분을 하자. 이게 분수 더하기니까. 됐어? 통분을 하려면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곱한 걸로 통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분의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통분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감마가 부족한 거니까 감마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뭐가 없어요? 알파가 없으니까 알파 올라가겠죠? 여기는 베타가 없으니까 베타가 왜 올라가면 되겠네? 그래서 분자를 다 더하면 예쁘게 썼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쓰시는 게 얼마라는 거야? 3분의 2라는 거죠. 쓰고 보니까 이건 근을 몇 개씩 더하는 거? 한 개씩 더하는 거. 얘는 세 개씩 더하는 거.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근각에서 하는 게 쓸게요. 첫 번째는 몇 개씩? 한 개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그건 근각의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마이너스 a. 됐어요? 1분의 a. 됐어요? 그 다음에 몇 개씩? 두 개씩. 필요는 없는데 이게 순서가 헷갈리시면 이게 다 쓰는 걸 추천하는 거야. 나중에 숙달되면 안 쓰셔도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두 개씩 곱한 거는 근각의수와의 관계에서 얼마? 마이너스 5. 1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손으로 바로 가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니? 난 마지막으로 몇 개? 세 개씩인 건 알파, 베타, 감마죠? 그래서 얘는 근각의수와 관계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원래는 1분의 3, 3인데 풀 여기 마이너스 붙여준다고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3. 그것 때문에 순서대로 쓰라는 거야. 됐니? 끝났네? 그럼 얘는 여기다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 3 넣으면 되고 여기다 얼마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a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는 얼마? 2하고 끝나는 거.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됐어요? 쓰시고요. 유형 시끄럽게요. 유형 8번. 요거까지 하고 끝낼게요. 유형 8번. 9번까지는 못하겠네요. 8번은 하신다면 나가.
네? 아니 혈액을 하는 거 빨리 할게. 아니, 작성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작성인데 723번 얘들아 718번이나 723번 조그맣게 별표 좀 쳐놓으세요. 요건 빠른 풀이법이 있어요. 723번이랑 718번이랑 723번 있죠. 얘네들은 빠른 풀이가 있습니다. 됐어요? 빠른 풀이가 있어서 요건 차후에. 근데 지금은 하면 여러분들 헷갈려요. 빨리 빠른 풀이 지금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은 베이스대로 교과서 잘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른 풀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빠른 풀이로 뚝딱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724번으로 빨리 풀 거예요. 724번. 724번. 무서워. 우리는 선생님 수업하기 힘들잖아. 네? 이봐요. 너 얘기하는 거야 이거. 누가 보셨어요? 아니야. 이제 지운다. 724번 다 지우고 할게요. 좀 쓸게 조금 있을 것 같아.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을 것 같아. 요거만 꺼낼게요. 724번입니다. 724번은 선생님이 봐도 너무 더러운 애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x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x-2는 0이랍니다. 그래서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그럼 일단은 근각의수와의 써줍시다. 한 개씩 더하는 거는 근각의수와의 관계에서 -3. 지금 선생님이 쓰는 속도가 나올 때까지 연습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뚝딱 하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은 몇 개씩? 두 개씩. 그러면 근각의수와의 관계에서 얼마? 1.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뚝딱 쓸 수 있게 연습해주세요. 순서대로 이렇게 눈으로 하시면 금방 해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 금방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알겠니? 자 이제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을 세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써달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네요. 3차항의 개수는 1. 문제 써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쓰세요. x 세제곱 그 다음도 모르니까 ax 제곱 그 다음 모르니까 bx 그 다음은 c는 0 요 정도로 써줍시다. 됐어요? 그래서 근각의수와의 관계로 풀어라 이건 거야. 됐어? 이렇게 되십니까? 그래서 세근의 합은 한 개씩 더하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을 하나씩 더하면 되겠죠? 요건 계산을 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3을 더하라는 거네. 그리고 그건 근각의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얼마인 거야? -a인 거야. 결국 그냥 우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저기 보니까 -3이라며, 그치? 그럼 a는 얼마? 0. 처음부터 좀 심플하게 떨어졌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몇 개씩? 두 개씩이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손이 가요. 두 개씩이니까 근을 두 개씩 이렇게 곱해서 더한다고 외우셔야 돼. 근이 맨날 알파, 베타, 감마만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랑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1이랑 감마 더하기 1이랑 두 개 곱하는 거랑 그 다음은 감마 더하기 1이랑 알파 더하기 1이랑 두 개 곱하는 거랑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전개를 해주시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고요.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고요.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인데 찬찬히 그냥 쓰면 돼요. 알겠니? 선생님은 수업 중이라서 조금 빨리 쓴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계산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당연히 짝은 어떻게 줘야 돼? 알파 베타랑 베타 감마랑 감마 알파랑 이렇게 두 개짜리를 하나씩 짝져 썼고요. 알파가 몇 개 나와? 두 번 나와. 그래서 두 배의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감마 하나씩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상수는 1 있으니까 더하기 3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근거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인 거야? b인 거야. 이게 b인 거야. 됐니? 자, 우리는 알죠? 이게 얼마인지. 이게 얼마야? 이건 1 더하기 이건 얼마야? -3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 됐으니까 -2. 따라서 b는 얼마? -2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아니 손이 많이 가는 거지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개? 3개를 다 곱한 거. 세 개 근을 이렇게 다 곱한 거.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해도 되긴 하는데 하나하나 써도 되는데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이거 하나 쓰고 끝낼게요. 뭐. 여러분들 첫 단원에서 배운 건데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이거 전개하는 공식. 까먹었거나 혹은 선생님 전 그냥 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봐놓으면 조금 편할 거예요. 조금 됐니? 어떻게 하냐면 일단 x 세제곱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x 세제곱 그 다음은 x 바로 크게 하나 쳐주시고 제곱 그 다음은 바로 하나 쳐주시고 x 그 다음은 마지막 바로는 없어도 돼요. 마지막 이렇게 됐니? 그리고 외우실 때 여기는 몇 개씩? 한 개씩 두 개씩 마지막은 3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한 개씩이라는 건 쟤랑 똑같아요. 여기 상수를 몇 개씩 더하는 거냐면 하나씩 더하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쓰라고 됐니? 여기는 상수를 몇 개씩? 2개씩. 그래서 A, B, B, C, C에 이렇게 2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고 마지막은 셋을 다 곱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1이 3개니까 1의 세제곱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바로 1의 제곱 바로 1, 그 다음은 마지막 상수. 그래서 여기 몇 개씩? 한 개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한 개씩. 다음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2개씩. 마지막은 알파 베타 감마 3개씩. 됐니? 아니면 전개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끝. 그러면 1이고요. 이거 얼마야? 아까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이건 얼마였나요? 이거는 지워버렸네. 유빈아 이거 얼마야? 이거요? 응. 이거 1 1이었어 이거? 그럼 플러스 1. 그 다음 얘는 얼마였어요? 2 2 플러스 2. 그래서 다 더하면 이게 얼마야? 1. 그게 근각의 수와 함께 맨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얼마? 시간이랑 마이너스 C. 마풀 마 됐어? 그래서 C는 얼마? 마이너스 1까지 다 나와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